책 속에 길을 묻다. 여기는 내 마음의 책방입니다. 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 황시 투안 지음, 정은지 옮김, 출판사 미디어숲. 안녕하세요. 달보드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꽉 막힌 삶을 바꾸는 3가지 법칙에 대한 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인데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도망치지 마라 부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문제에서 도망치지 마라. 만능형 나르시시즘.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내일부터 독서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 누군가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게 부러워 두 눈을 반짝이며 영어책을 한가득 사고 외국 영화를 엄청나게 다운받는다. 그러다 결국엔 책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DVD는 망가질 때까지 열어보지 않는다. 6개월 만에 60kg을 감량한 사람의 유혹적인 복근 라인을 훔쳐보다가 헬스 계획을 다시 세우며 이를 악물고 산 러닝머신은 결국 먼지투성이로 전락한다. 심리학을 며칠 공부한 사람이 발전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그럴싸한 핑계를 댄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 해도 그것은 자신의 무능에 대한 자기 위안일 뿐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출발점이 어떻든 몇 년간 안 보이다가 한순간 탈바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전형적인 이런 유형이라고 할 만하다. 한 강의에서 만난 그녀는 샤오리로 유명한 위챗의 공식 계정인 샤오리설의 설립자였다. 그녀는 많은 여성의 워너비로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게다가 몸매도 완벽했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꿈에서라도 바라던 일인가.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과거 사진을 보았는데 그녀는 원래 완벽한 몸매를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한때는 통통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했냐고 물었더니 헬스를 꾸준히 하면 되고 또 운동을 좋아하면 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쉽게 말하는가. 나도 헬스를 하고는 있는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바쁜 세상에서 하루 한두 시간을 꾸준히 헬스장을 찾아 운동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심리학에 종사하는 자의 촉으로 샤오리가 얼렁뚱땅 말한 몇 마디 말 뒤에 분명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느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여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말 많은데 샤오리 씨는 무슨 힘으로 끝까지 버텨냈나요? 그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고 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녀는 만능형 나르시시즘이라는 우주홍 선생이 명명한 용어로 답했다. 만능형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일까? 우주홍 선생은 누구나 젖먹이 시절에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리라 생각한다. 아기는 자신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배가 고프면 바로 젖을 주고 외로우면 바로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기에는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망상은 늘 끔찍한 무력감, 분노, 강제적 망상을 동반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기애가 좌절되는 순간 자아와 온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움직일 힘이 사라지는 무력감을 느끼고 마는데 누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진 않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자기애를 파괴하거나 사물을 공격한다. 자기애를 깨뜨리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옹 선생의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만능형 나르시시즘은 편집증, 정신분열, 우울감, 심지어 자기 장애의 말로를 걷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샤오리는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떨치고 현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이 나르시시즘은 대개 아기 때 부모로부터 자신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결과 자라면서 외부에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얻어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은 보통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샤오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1등을 도맡아 했다. 명문 학교를 다녔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한다. 고1이 되던 해 그녀는 갑자기 왜 공부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 1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2등을 하면 가족들은 왜 1등을 못했냐고 다그친다. 1등을 해도 가족들은 또 그녀의 글씨가 변변치 않다고 트집을 잡았다. 요컨대 부모는 매일 그녀의 귀에 대고 수능 타령하는 것 외에는 비난과 공경만 할 뿐 격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수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한다. 당시에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매우 낮고 비천하다고 여겼고 곧 우울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는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린 뒤 자신 안에 많은 의문을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몸매는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때부터 그녀의 만능형 나르시시즘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더는 우울감에 젖지 않고 점점 더 예뻐질 수 있었다. 인생은 10중 8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쉽게 나아가는 인생은 없다. 누구듯 온갖 어려움이 부딪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 다만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되는 데 비해 샤오리 같은 사람은 위기를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다. 자신이 걷는 길 앞에 커다란 돌이 있을 때 누군가는 걸림돌로 여기고 누군가는 밟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자신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계단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돌은 돌일 뿐이지만 걸림돌인가 징검다리인가 이것은 돌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샤오리의 세계에서 만능형 나르시시즘은 또 어떤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 그 통제력을 자신을 통제하는 데 썼다. 그러다 보니 몸매 관리와 가정생활, 사업 등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다만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만능형 자기에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질병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중병에 걸리면 하늘이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리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오히려 남은 인생을 즐겁고 충실하게 살려고 한다. 신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직시하고 충만한 영혼으로 나와 디탄을 쓴 스텐셩의 삶은 생생하게 빛난다. 닉 부이치치도 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희망을 전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질 수 있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원망하고 적수를 탓하며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흥타그룹 창립자인 추수재는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병보석으로 사회에 복귀해 74세에 오렌지 나무를 심으면서 추정이라는 오렌지 브랜드를 만들어 다시 전설이 되기도 했다. 누구나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마도 성공하지 못한 데는 자신의 체형이 유전적이고 생활 스트레스가 심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데려와야 해서, 돈이 없어서 등등 여러 이유를 댄다. 실패자와 성공자는 모두 똑똑하지만 실패자는 똑똑함을 이용해 핑계를 대는 데 반해 성공한 사람은 똑똑하게 방법을 찾는다. 샤오리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매일 몸을 만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른바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는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빼어난 미모도 건강한 몸매도 미디어에서 이룬 성취도 아니다. 삶과 삶의 본질에 관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갈망이다. 내가 샤오리의 이야기를 쓴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만능 자기애는 창피한 것이 아니고 자아가치가 낮은 것도 창피한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단점도 창피한 것이 아니다. 정말 창피한 것은 자신이 계속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샤오리와 같이 부정적인 일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허물을 벗은 나비처럼 더욱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말처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다. 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인생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통해 달콤한 인생을 꿈꾸는 달보드레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